충청북도는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전년보다 약 7천억 원 늘어난 9조 7,144억 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예산 9조 원 시대에 안착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도청 직원조회에서 충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중심은 바로 도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전년보다 약 7천억 원 늘어난 9조 7,1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주공항 전용 활주로와 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 미호강 홍수 예방사업,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등 주요 현안 사업과 함께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와 충주댐 그린수소 인프라, 반도체 가스 성능평가 지원센터 등 미래산업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전력 변환 시험 기반과 미래차 탑재 모듈 상용화 인프라, 오송국제 K-뷰티 아카데미 구축 예산이 반영되며 충북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군 수건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도 다수 반영됐습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예산 확보와 청주, 남이, 양촌 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천주교 디지털 역사체험관, 보은군 보훈회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기업 등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혁신 우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충북,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특별 전시관을 운영하고 생애 주기, 일자리, 유휴공간, AI 행정, 지역 상생 등 5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생애 주기 혁신 분야에서 일하는 바퍼와 출산, 육아 지원 정책 등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충북형 복지 모델로 소개됐으며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재탄생시킨 오송 서남마루와 문화광장 8.15 등이 대표 혁신 사례로 전시됐습니다. 또한 일자리, AI 행정, 지역상생 혁신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선보였고 전시관은 시민 참여형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돼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청 직원조회에서 충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그 중심은 바로 도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최근 세단장을 마친 대회의실의 예를 들며 벽을 허물고 닫힌 공간을 열면서 도청이 성안길과 연결되고 광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며 이는 충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충북이 왜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타 시도보다 담대하고 과감하며 창조적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북은 약점으로 여겨졌던 조건들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 변화는 공무원 여러분이 동의하고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전환 노사민정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산업전환 업무협약과 시상식,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행사 일부에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안정과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각 기관은 공동대응 산업전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참석자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기존 종사자의 직무 전환 및 재교육, 청년 세대의 일자리 인식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송 제3 국가산단 내 조성되는 K바이오스퀘어 부지 약 19만 평 매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오송 제3 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사항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업 시행자인 LH에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총 7,178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해 납부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는 K바이오스퀘어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국가 핵심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청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전달식은 2026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관과 연계해 도민 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모금운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북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재난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혈액사업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기탁된 특별회비는 재난 긴급 구호 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혈액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2차전지 분야 도내 2개 기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67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 2027년까지 약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토지 매입비와 건설 투자비, 기계 장비 구매비 등 설비 투자와 직접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으며 지원금은 약 67억 원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2곳으로 주식회사 에어레이는 차세대 ESS 핵심 소재인 PFSA 이오노머 생산 공장 및 설비 구축을, WCP는 분리막 자동화 설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음성군 금왕테크노산업단지에서 국내 최초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센터는 충북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음성군이 202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총 사업비 319억 원을 투입해 완공됐습니다. 센터는 시험동 3개 동과 사무동 1개 동으로 구성돼 액화수소 저장 탱크 검사와 극저온 밸브 작동 검사 등 법정 검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액화수소 안전관리 인프라를 보완하고 극저온 제품 연구 개발 지원으로 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로 수소 안전뮤지엄, 수소 제품 시험 평가센터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해 수소 안전, 교육, 표준화 클러스터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충북 바이오산학융합원이 고용노동부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운영합니다. 청년들에게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산업 현장의 업무를 체험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 사업입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사전 직무 교육을 이수한 뒤 8주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융합원은 올해 하반기 지역 내 바이오 헬스 기업과 공공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직무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희망하는 실제 기업 현장의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2025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도내 자원봉사자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당신의 하루, 세상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념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자원봉사 세리머니,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도는 올해 신규 자원봉사자 16,200여 명이 추가 등록했다면서
다양한 사회 현안 대응에 46만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활성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정보를 보건소를 통해 공유받아 시군별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 건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간 도내 한랭 질환자는 총 70명으로 이 중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랭 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며 어르신과 어린이, 만성 질환자는 한파 시 외출을 자제하고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 운동과 적절한 수분 섭취 및 식사, 실내 온도 유지 등 건강 수칙을 실천해 한랭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청북도가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냥 드림 사업 시범 추진에 나섭니다. 도는 저소득층과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을 발굴해 5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 선정돼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에게 식품을 우선 지원했지만 그냥 드림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장 1차 방문 시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복지 상담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 후 이용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